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대체 교통편을 찾느라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약 6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지만 열차 지연은 더 이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한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설 시간인데도 지하철역이 텅 비었습니다. 첫 차가 출발하지도 않은 이른 새벽, 지하철 3호선 원당역과 원흥역 사이에서 단전이 발생해 운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간을 담당하는 코레일 측은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섰고 정발산역에서 구파발역까지 10개 구간은 상선열차가 지나가던 길로 상하행 지하철을 운행했습니다. 한쪽으로 양방향 열차가 오가다 보니 열차 도착 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고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구 작업이 금방 끝날 줄 알고 출근길 지하철을 택했던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광화문 쪽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 문제 발생 약 6시간 만인 오전 10시쯤 전 구간 운행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운행 차질의 여파는 남았습니다. 정전 당시 대화행 열차는 이곳 구파발역까지만 오갔는데요. 운행이 재개된 뒤에도 일부가 지연되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승강장이 붐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바로 왔던 것 같은데 전광판은 아직 조정 중이라고 떠서 평소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한다면서 단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최근 마약 적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1분도 안 돼 마약 종류를 판별해내는 마약 탐지기를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이 탐지기가 판별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무려 130여 종이나 되는데요. 마약 수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나경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얀 가루가 봉투에 밀봉돼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기계 앞에 놓고 작동시킵니다. 레이저가 20여 초간 나오더니 물질 분석에 들어갑니다. 케타민을 분석하는데 5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확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어떻게 판별하는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역시 1분도 걸리지 않아 마약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라만 분광기로 불리는 휴대용 마약 탐지기는 레이저를 쏘아 물질이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보고 마약 종류를 파악해냅니다. 경찰이 이번 달 휴대용 마약 탐지기 19대를 일선경찰서에 보급했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용 중이었던 43대를 더하면 모두 62대가 전국에 보급됐습니다. 이 탐지기가 판별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130여 종. 지금까지 일선경찰서에선 보통 10종 정도의 마약만 탐지가 가능했는데 판별 가능 마약 종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선경찰관은 압수한 마약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 피의자 추궁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수사에 굉장히 속도가 붙을 수 있죠. 어떤 마약인지 알 수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정확하죠. 경찰은 현장의 마약 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마약 탐지기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최소 29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지난달에도 구호품을 싣고 도착한 트럭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10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내 2개 지역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을 공격해 최소 29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가자시티 한 교차로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20여 명이 죽고 15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사상자는 구호품을 실은 푸드트럭을 기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가자 남부 알 누세이라트 난민 캠프에서는 구호품 분배센터가 공격을 받아 8명이 사망했습니다. والله عم بنوزع وبنسلم بامبز للناس وطحين ومعكرونه وشويه اغراض بنسلم للناس وما بنشوف الا غير فجاه الصواريخ نزلت علينا هنا. 앞서 가자 지구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구호품을 싣고 도착한 트럭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희생자 일부는 구호 작업을 관리하던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사망했고 대부분은 압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هجمنا على مساعدات ناخذ اللي هو طبعا طاخ الجنود والدبابات ناس قدامي ما قد تتصاوب وناس ورايا ما قد تنطخ ناس ببوسها وناس بايديها وناس برجليها سيبنا الكراتين. 이스라엘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갈등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민간 상선을 공격하고 있는 홍해의 상황도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후티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후티 지도자 압델 말렉 알 후티는 군사력 측면에서 전략적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تحركنا على مستوى العمليات العسكرية سيستمر وبتطوير ولدينا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مفاجآت لا يتوقعها الأعداء نهائيا. AP통신은 후티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에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무누신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틱톡의 시장 가치는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매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문우신 전 장관이 투자자를 모아 틱톡 인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legislation should pass, and I think it should be sold. I understand the technology. It's a great business, and I'm going to put together a group to buy TikTok. 전날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현재 투자 회사를 운영 중인 문우신이 공개적으로 틱톡 인수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국의 IT 업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글과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상원도 이 법안을 처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통과되더라도 6개월 내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만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의 시장 가치는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도 반독점 규제 때문에 인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상원 정보위원회를 이끄는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은 대안으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작 벤처를 통한 틱톡 인수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트댄스의 소송과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에 이어 틱톡으로까지 번지면서 양국 간 디지털 냉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시동입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 스타쉽의 비행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지구 궤도를 비행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낙하를 완료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발사 시간에 도달하자 슈퍼헤비 엔진이 굉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스타쉽은 상공으로 치솟습니다. 발사 25초 뒤 화면 밖으로 사라지더니 37초를 지나자 1단 부스터의 랩터 엔진이 점화에 성공합니다. 30 seconds into flight, we are feeling the rumble. We are seeing 33 out of 33 Raptor engines ignited on the Super Heavy booster.
스타쉽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으로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의 시험 비행에서 각각 발사 4분과 10분 만에 실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At this point, we've already passed through max Q, that maximum dynamic pressure. 내장된 6개의 엔진도 이상 없이 가동됐고 1, 2단 로켓은 목표 지점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What a day. Congratulations to the entire SpaceX team. I mean, this flight pretty much just started, but we're farther than we've ever been before.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약 48분간 정상 궤도를 비행하던 스타쉽은 인도양으로 낙하하기 위해 지구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지상과 교신이 두절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잃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데 상공에서 파손됐거나 낙하 과정에서 기체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의 시험 비행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두면서 화성을 향한 인류의 도전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이민아입니다.